안녕하세요. 레미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방송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화 구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책 요약해서 리뷰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영어 강의도 하고 있는 레미입니다. 현직 영어 강사고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성격도 아니고 되게 수줍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어려워져서 되게 의기소침해져 있는데 권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안 풀리니까 제 스스로 위축이 되잖아요. 나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막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래도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좀 저 스스로에게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방송입니다. 근데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싶은 방송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동화 구연을 할 때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시고 싶은 돌아가시다 해서 pass away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의 그냥 go back to,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이제 방송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책 리뷰해 드릴 때는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분노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분노를 느끼셨는지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아무래도 현직 영어 강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어 공부법은 이제 일회성으로 그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고요. 지금 녹음하는 날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막 제가 댓글 읽어드릴 건데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메시지가 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수능 영어 공부법 2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 영어 공부법을 1편을 올려놓고 나서 지문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서 이제 문장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하는 수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고 있는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고 싶었어요. 조금 영어를 원론적으로 따져보고 철학과 심리학과 어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2편의 주제는 밝게 웃고 크게 말하고 많이 읽자입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잘 웃니? 두 번째, 말할 때 크게 말하는 편이니? 세 번째, 책 읽는 거 좋아하니? 단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법에 대해서 어떤 리스닝 스킬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밝게 웃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었다가 이제 영어 강사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외향적으로 변하게 됐는데 그 변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웃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웃지 않고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방긋방긋 이렇게 웃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웃으니까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고 외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이요. 굉장한 적극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것, 주제를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저자하고 독자와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대로예요. 왜 영어 문제로만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글이에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읽는 글과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로 나왔을 뿐이에요. 접근 방식이 똑같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웃는 것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 크게 말하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 같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고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 귀가 이만해져야 돼요. 그 당나귀 귀처럼 이만해져야 돼요. 왜? 속삭이니까. 이게 무슨, 저 발음을 내가 듣고 저걸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 저 발음 괜찮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안 들렸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어는 약간 귀가 안 좋다, 귀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귀가 조금 안 좋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크고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혼자 읽을 때도 그게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물론 너무 천천히 읽으면 나중에 문장 딱 접했을 때 이게 문제에 딱 나왔는데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천천히 읽어서 선생님 시험 망쳤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크고 또박또박하게 읽는데 거기다 이제 속도를 점점 붙여나간다는 거죠. 원래 영어는 한국인이 얘기하는 속도, 평소에 얘기하는 속도의 1.5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면 길수록 한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말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hello 그리고 짧은 문장 하는 게 긴 문장 하는 것과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분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추려고 처음부터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입은 줄어들고 발음은 부정확한데 시간은 맞춰가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세요. 그래서 크게 말하라고. 크게 말해야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딱 만났을 때는 이분이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이분 앞에서 많이 뽐내야지. 나의 발음이 이렇게 뛰어난 걸 알려드려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크게 읽으시고 발음 교정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읽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영어 외적인 부분이 50%를 좌우한다. 단어하고 문법이 좌우하는 부분은 50%밖에 안 된다. 눈치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게 영어다. 상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게 영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의아해하죠. 근데 이제 단어를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법을 아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 기본적인 문법이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주제를 못 찾을까? 왜 나는 이 지문이 어렵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배경 지식의 차이입니다. 다른 건 거의 다 괜찮은데 언어, 심리, 철학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해요. 그건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해요. 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리가 없죠. 없는데, 커리큘럼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지문은 그냥 싫은 거죠. 어려우면 싫어요. 저도 영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랬으면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봤는데 얘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데?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재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쉽고 재밌다 하려면 뭐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내용이 쉽고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은 아무리 쉽고 재밌다고 남이 얘기해줘도 처음엔 재미없어요. 영어를 왜 어려워하냐? 모르니까. 이 지문이 왜 어렵냐? 모르니까. 그럼 그 배경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까? 고등학교 3학년 딱 입학이 아니지.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서 3월부터
뭔가 열심히 이렇게 딱 결심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책도 안 읽고 영어는 잘한다고 합시다. 영어 빼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모든 책들에 다 관심을 가지세요. 교과서 좋습니다. 문제집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사적인 내용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VOA 그 사이트 들어가서 education하고 science, health 이런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건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정보들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탄탄히 잡아놓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법은 밝게 웃고 크게 말하고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이게 기본입니다. 마인드셋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접할 때 하하하하하, 문법을 접할 때 하하하하하, 어떤 지문을 접해도 하하하하하,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밝게 웃고 크게 말하고 많이 읽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잡고 그 다음에 단어나 문법을 공부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영어 선생님은 어떤 친구를 예뻐할까? 예, 밝게 웃고 크게 말하고 많이 읽는 친구입니다. 질문 많이 하고요. 생각 많이 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가 되셔서 정말 영어 성적도 쑥쑥 올라가시고 그리고 영어쌤한테도 예쁨을 받고 제일 중요한 거 영어를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빈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빈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 좀 재밌을 겁니다. 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미였습니다. 저 오늘 생일이었어요.